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황희정승 이야기인데 하인들이 서로 다투다가 황희정승에게 물었더니 뭐 다 아는 얘기죠. 내 말도 맞고 내 말도 맞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보고 있던 다른 사람이 그러면은 누구 말이 맞다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네 말도 맞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 말을 왜 하는가 하면요. 저는 미술시장에 있으면서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다는 양자 긍정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뭐 그러잖아요. 저기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사이, 고부 사이가 잘 안 좋을 때 남편이 아내 보고 당신이 참어 며느리잖아. 당신이 맞아 그런데 라고 하고 엄마한테 가서 어머님 말이 맞아요. 근데 어른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요 이렇게 말하는 남자가 가장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며느리와 어머니 사이에서 중재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비겁의 논리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져야죠. 책임지고 싶지 않으니까 양자긍정을 택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는 미술만평 218회차 박정수입니다. 매서운 한파 시절이죠. 그렇지만 오늘 또 수산한 작업실에서 예술활동에 일을 하고 계시는 화가 만평이님들 그리고 미술이 좋아 미술품을 사랑하고 계신 미술 애호가 만평이님들 올해도 복된 나날 지속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요. 오늘은 이 미술 감상을 할 때 긍정의 의미가 강박증으로 가지게 되면 긍정보다는 부정적 요소가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좀 말이 애매하죠. 야, 긍정인데 무슨 부정이 생겨.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맞아, 오라. 좋은 게 좋아. 중간만 가면 돼. 튀지 마.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죠. 그러다가 보니까 좀 자기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좀 미약화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을 통해 오늘은 미술 감상의 영역에 조금이나 더 가깝게 아니면 자기의 주체적 감상이 필요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사실 그러잖아요. 긍정은 좋은 것이고 부정은 나쁜 것이다라는 뭐 이런 양비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술에 있어서만큼은 좋고 싫음, 옳고 그름, 정상과 비정상, 선과 악 뭐 이렇게 된 대별자 그러니까 대치적인 대별되는 이러한 생각들이 예술 활동이나 예술 감상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뭐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예술이 정치, 경제, 법률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뭐 지금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게 정치적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런 이 예술이란 무엇인가, 예술의 가치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예술 감성이 이르는가에 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2조 1항에는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헌법 37조 제2항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술 표현의 자유와 함께 국가 안전과 공공복리를 위한 별도의 법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선 이걸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요. 북한을 고무 찬양하거나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맞잖아요. 현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 법을 수호하는 것 저도 인정을 합니다. 현재를 지키기 위한 잣대를 인정합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긍정으로서의 강박증에 빠져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문제를 들고 싶을 뿐입니다.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할 겨를도 없이 긍정의 잣대로서 편안함, 좋음, 예쁨, 즐거움, 권성징악 등이 묶여 있다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좀 강하게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뭐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좋은 게 좋잖아요. 이런 말 하는 것 같이 뭐 싫은 게 어때? 좋은 게 좋지. 뭐 선과 악을 해서 선이 이긴다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예술 쪽에 있어서는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우리 사는 잣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좀 어떤 이 가치적인 부분에 봤을 때는요. 어느 쪽의 숫자가 더 많으냐에 따라 가지고 선과 악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인지해 둘 필요도 있습니다. 대등하거나 근소한 차이가 있으면 선과 악이 구분되지 않죠. 아주 현격하게 높은 차이가 아닙니다. 한쪽이 겁나 많으면요. 그쪽이 선이 되고 조금인 쪽은 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겁나 많은 쪽의 체제와 중심적과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으로서 인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수의 이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만 악이라 칭해진 쪽의 힘이 강해야 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악이 힘이 약하면요 선악이 안 생기죠. 숫자에 따라 악이 선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런 여기 부분이 중요한 게 있죠. 재산상의 피해나 신체적 위해를 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선과 악을 이야기합니다. 난 오라 너 싫어 이런 얘기들 맞죠. 이게 피해를 준다면 문제가 됩니다. 철학에서도요. 선은 본래의 의미와 활용도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연물로서의 돌은 돌이고 물은 물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죠. 그게 선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물을 활용해서 술을 만든다는 것은 더 이상 그것은 물이 아니기 때문에 물의 본래를 벗어난 것이 선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는 좀 달라지죠. 선은 인간의 욕망이나 욕구가 충족되어서 행복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선이라고 믿고 있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가 작품을 감상할 때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술은 선이나 좋음의 영역을 벗어나야 하는데, 그죠? 감상 여건에서 본인의 긍정의 범위에서 작품을 감상하기 때문에 새로움이라는 창의의 구조에 다가갈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나의 선이 중심축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전시 예정했던 굿바이 전 인 서울이라는 전시가 사무처에 철거되는 일이 있었죠. 현직 대통령과 부인을 풍자한 그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만 전시 작품을 철거한 사무처에서는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내규에 대한 조항을 이야기하면서 철거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보장된 이 예술 표현의 자유를 막은 것이 아니죠. 표현의 자유를 막은 것이 아니라 표현된 자유의 전시를 막은 거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가 참 벅찹니다. 그러니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긍정의 강박증에 의해서 감상의 결과를 막친다라는 오늘 이야기가 여기에도 빗대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는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예술 감상 입장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에서 나와 있지만 간단히 공익과 사익 중에서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 하는 것으로 결론 낼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금한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전시하는 자유를 제어한 것이죠. 대통령을 긍정한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사익에 둘 것이고 대통령이나 현 정부를 부정한 입장에서는 사회적 부정의 비중을 더 둘 것이 당연합니다. 예술 표현의 자유는 감상의 자유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상되어지지 않으면 예술의 창작에 대한 근거가 희박해지기 때문에 감상의 자유까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술 표현과 직결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예술 작품에 긍정과 부정의 잣대를 두면 감상의 폭이 현격히 줄어들어 버리죠. 윤리학에서도요 옳음이란 당연히 지켜야 할 원칙에 순수하게 따르게 되는 것을 뜻하기도 했었고요. 좋으면 주로 행복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유용한 것을 의미합니다. 참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오름의 다양성이 곧 부정이나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긍정의 영역에 대한 부정이 맞대응하게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의 영역에는 부정이라는 소재와 요소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긍정한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부정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양비론, 네가 옳고 네가 옳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양쪽에 대한 부분을 공평하게 봐줄 수 있는 그러한 감상의 영역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현재 예쁘다고 보여지는 것, 와, 저 꽃 예뻐라고 하는 그 꽃이요. 정말로 그 꽃이 본래적으로 예뻤었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학습하고 공부하고 배워오면서 그 꽃은 예뻐라고 배워온 학습의 결과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나치게 긍정의 영역에서 세상을 바라본 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는 것입니다. 논리학에서도요,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명제를 긍정으로 승인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A는 B다라고 했을 때 A에 대한 명제, B라고 하는 명제에 대한 옳음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부정의 영역은 존재하지 않았죠. 근데 사실은요, 명제라는 것 자체가 부정의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어진 명제를 무조건적인 긍정으로 볼 수만은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예술 세계에서 예술학이나 미학이나 뭐 평론 기타 등등 감상 영역이 이렇게까지요. 그걸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쩌면 어느 사회학자가 말한 해로운 긍정주의에 속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긍정은 부정의 반대말이 아니라 부정의 영역을 함유하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미술 감상에 더 빨리 접근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걸 놓치자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사는 방식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나 옳아 너 틀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예술 감상에 있어서는 내가 현재 옳다고 믿고 있는 긍정의 세계를 다소 낮춰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은 여기에서 까지 해보고자 합니다. 추운 날씨 행복하시고요. 즐거운 날 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